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용찬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만성질환자 혹은 암을 투병 중이거나 아니면 암 표준 치료 후에 지금 관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치매와 같은 중환병에 걸리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에게 진료를 받으시면서 뭘 먹어야 좋지, 그거에 관해서 참 자주 물으십니다. 정말 요즘은 너무 정보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는 이걸 먹어야 된다, 또는 어디서는 이걸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 한 가지만 먹으면 이것만 먹으면 다 된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어떤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같고, 또 계속 그것을 한 가지를 계속 먹는다, 이런 것이 정말 옳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걸 먹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가능하면 식재료가 건강한 음식을 드시면 좋겠다,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가능하면 밥을 좀 해서 드셔라,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해서 드시는 게 좋은 식생활, 건강을 관리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환자분들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뭔가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환자분들에게 건강을 관리하는 음식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편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물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약초의 맨 앞부분에는 물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도 한 6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죠. 또 모든 생명은 물에서부터 시작됐고요. 그만큼 우리 모든 생명 현상의 바탕이 되는 게 물인데, 생각보다 물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 물은 언제라도 마실 수 있는 거,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을 기능 검사를 해보면 물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세포 안과 밖에 물의 분포가 달라서, 즉 세포 밖 환경에 물이 많이 머물러 있는 산화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중병 환자들 같은 경우, 또 약물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의 양이 부족하면 해독 과정이라던가 면역 반응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물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물이라는 건 해양 침충수나 무슨 어떤 고급화된 특별한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물, 음용 가능한 물을 드시되, 단 차와 음료와 맹물을 마시는 것은 좀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나 음료는 차나 음료로 드시고, 수분 섭취의 기본은 맹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맹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물이 아니라 음용 가능한 깨끗한 물, 그리고 너무 분해를 해서 유익한 성분까지 싹 뺀 거 말고 깨끗하게 정수된 물이랄지 생수 정도, 그 정도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물을 몇 잔, 몇 리터를 마셔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어떤 차나 음료를 제외하고 맹물을 마시는 기준은 내 갈증에 기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증이라는 신호가 물이 부족한 신호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럴 때, 갈증 날 때, 물 마실 때 천천히, 너무 차갑거나 이런 물 말고 상온이라던가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들이 좋은 식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의 대부분을 물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물 속에 둥둥 떠 있는 섬과 같은 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물과 우리 세포는 일종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요. 뭐가 생각나시나요? 이 경계를 할 때 바로 기름이죠.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포막 주변을 싸고 있는 것들은 일종의 기름이라고 하죠. 한때 크릴 오일이 유행했던 것도 바로 건강한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좋은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기름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신선한 식물성 기름, 그 중에서도 우리 땅에서 나는 들깨를 짠 들기름, 그것도 저온 납작한 생들기름을 많이 섭취하시길 권하는 편입니다. 특히 노인분들,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피부도 건조해지고 피하지방도 얇아지고 몸에 기름기가 없다, 이런 느낌들이 드는데요. 이런 분들일수록 좋은 식물성 기름을 음식에도
넣어서 드시고, 때로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신선한 생들기름 한 스푼 정도를 오전에 공복에 먹는다던가 이런 방법으로도 좋은 기름을 섭취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제된 영양제 형태보다는 음식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정제된 영양제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꼭 필요한 순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좋고 신선한 섭취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굳이 인공적으로 가공된 것들을 섭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기름이라는 가장 기본 전제를 하고요. 건강이 좋지 않다던가 내가 중년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대사율이 조금씩 떨어진다면 식사의 기준은 채식이 위주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식을 위주로 하고 붉은 고기라던가 가공식품들은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식사 생활을 갖는 게 좋고요. 채식이 위주라고 해서 어떤 한 채소를 1년 내내 먹는다, 어떤 한 과일을 1년 내내 먹는다 이런 거 말고 제철에 나오는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그런 채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식단을 만들고 거기에 조금씩 제철에 나는 좋은 단백질원, 좋은 고기 이런 것들을 드시는 그런 쪽으로 기본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채소라고 해도 너무 많이 음식을 통해서 가공을 하거나 열을 많이 가하거나 이런 거 말고요. 가능하면 간단한 조리 과정을 통해서 본래 채소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의 파괴를 적게 해서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우리 몸의 해독 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들을 조금 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중병 질환자나 만성 질환자,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걸 우리 몸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해독에 필요한 어떤 영양들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해독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좀 더 많이 드시라고 권하는 편이고, 저는 이때 좀 대표적으로 권하는 식재료가 바로 오신채와 십자과 식물입니다. 오신채는 파나 마늘이나 부추 이런 것처럼 향이 좋은 식재료들을 말하거든요. 이런 향이 좋은 식재료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을 때 향도 좋지만 약간 매콤한 맛들이 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식물 속에 들어있는 유기황 성분인데요. 진화의 과정으로 봤을 때 생명이 처음 발생한 곳으로 요즘 학자들이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심해에 있는 열수 분출구들이거든요. 그 부분에는 풍부한 영양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한데 이 과정에서 세포들이 진화하면서 외부 물질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우리가 화산에서 많이 나는 것과 같은 황성분을 이용했거든요. 지금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도 해독기 전에 황이라는 성분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풍부해야 우리 몸이 충분히 해독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약물을 복용한다던가 또는 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잘 처리할 수 있거든요. 불교에서는 이런 오신채를 기운을 동하게 한다, 마음을 들뜨게 한다 이러면서 금하지만 저는 가공식품들, 안 좋은 환경들 이런 곳에서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오신채야말로 꼭 자주 많이 섭취하면 좋은 식재료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함께 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재료로는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십자학과 식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섭취하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면 우리 전통 된장, 청국장이 항암 요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된장, 청국장, 간장, 그리고 김치, 백김치도 좋고 붉은 김치도 좋고 이런 것과 같은 전통적인 우리 발효식품들을 많이 드시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이런 걸 먹는 건 그 발효식품 속에 있는 좋은 영양을 섭취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인공적인 첨가물로 맛을 내는 데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인공적인 첨가물이 내는 맛들에 익숙해지면서 음식이 가지고 있는 본래 맛을 어색해하고 맛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이상한 것들, 단짠으로 표현되죠. 설탕과 소금 범벅인, 당 범벅인 음식들을 우리가 맛있다고 먹는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도 느끼고 충분히 이런 전통적인 발효식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맛에 익숙해지다 보면 거기서 오는 이점도 있지만 해로운 것을 안 먹고
초맛이 좀 이상해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전통적인 발효식품들을 권하는 편입니다. 이처럼 물과 기름, 채식, 해독, 그리고 발효음식, 이것이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좋은 식사의 5가지 기준이고요. 덧붙이자면 뭔가 특별한 음식, 뭔가 화려한 음식, 뭔가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박한 음식, 바로바로 조리해서 먹는 신선한 음식, 식재료가 건강한 음식, 이런 것들로 소박한 밥상, 건강한 밥상들을 차리는 것, 그런 것들이 더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식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인용하는 고사가 있거든요. 바로 추사 김정희의 대팽고해입니다. 대팽고해라는 건 뭐냐면요. 추사 김정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식사, 최고의 식사의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대팽, 두부, 과광채, 그리고 고해, 부처, 안호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음식은 두부와 생강, 그리고 채소고, 가장 즐거운 모임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먹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식재료, 특별한 음식,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의미를 찾지만요. 우리가 가장 우리 몸과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건 나와 내 가족이 소박한 음식들을 즐겁게 먹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뭔가 특별한 것 한 가지를 찾아서 내가 그걸 먹어서 건강해지겠다, 이런 것보다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건강하고 소박하지만 맛도 좋고 우리 몸과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서 먹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맛있고 좋은 음식들로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